오늘 문득 제가 저희 전시장을 지나가다가 2차 세대를 딱 보고 탁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PD님 불러가지고 바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고차 거래는 잘하고 계십니까? 슬기로운 딜러 생활의 허영입니다. 제가 중고차 장사를 한 지 어느덧 횟수로 12년이 됐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7년 전, 8년 전만 해도 BMW, 벤츠, 아우디를 타는 게 뭔가 당연시 됐던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도로를 나가보면 연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BMW, 벤츠, 아우디가 도로를 엄청 많이 주행하고 다니는데 7, 8년 전만 해도 절대 그렇게 벤츠, BMW, 아우디가 흔한 차는 아니었었습니다. 시대가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면서 아마 이제 그런 차들이 좀 흔해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딱 불현듯이 생각이 나는 게 저희 회사에 지금 포르쉐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는 포르쉐가 일반인들한테 조금 다가올 수 있는 금액대가 된 것 같다.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포르쉐 971 세대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는 흰 색깔 포르쉐가 중고차 가격이 5천만 원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차는 7천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는 얼마일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 차는 1억 7천만 원대에 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포르쉐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이 아니고서야 뭐가 다르지 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부분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컨텐츠로 찍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들게 됐고요. 사실은 진짜 그래요. 차를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그 다음에 포르쉐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 그 다음에 차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냥 수입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라고 사실 진짜 알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르쉐는 뭔가 아직 시장에서는 블루오션의 느낌이 좀 있고 쉽게 다가오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17년부터 24년까지 포르쉐 971 파나메라가 나왔었거든요. 제법 이제 장기간 나오긴 했었죠. 한 8년 정도 나왔는데 BMW, 벤츠, 아우디도 풀 체인지가 되는 시기를 한 7, 8년 주기 정도로 잡고 풀 체인지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되게 오랫동안 나왔던 모델도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971 모델이 시장에서 이제 계속 판매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걸 보면서 명차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좋아하는 에르메스, 그 다음에 샤넬, 롤렉스 이런 제품들도 신형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그 아이덴티티를 확 바꿔버리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근데 지금 포르쉐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덴티티를 계속 유지하면서 풀 체인지를 하고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있는 차량이긴 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이제 깨구리가 닮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깨구리의 형상의 이제 디자인을 잡고 있으면서 자기의 본질적인 디자인은 버리지 않는, 이게 포르쉐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명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가 풀 체인지가 된 1억 7천이 좀 넘어가는 포르쉐 파나메라인데요. 이 차량은 나중에 리뷰하기로 하고 비슷한 금액대의 차 두 대를 먼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대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연식이 다를 거예요. 얘는 연식이 17년식이고요. 얘는 이제 18년식입니다. 근데 1년 차이가 나긴 하고요. 당연히 이제 키로수도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얘는 이제 14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던 차량이고 얘는 이제 5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키로수가 9만 킬로 정도 차이가 나고 1년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2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르쉐 중에서 사실 이 흰 차를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리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포르쉐가 5천만 원대면 내 이제 자가용이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키로수가 조금 있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17년부터 나온 포르쉐 971이기 때문에 사실 포르쉐 파나메라 971의 초창기 모델이긴 합니다. 매니아분들이 아니면 크게 이질감이나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이제 키로수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잘 된 차량들을 잘 선택한다면 벤츠, BM 타는 중고 가격으로 이제 포르쉐를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의아해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키로수를 그렇게 많이 탄 차를 타는 것에 대해서 유지 보수에 대해서 리스크가 크지 않냐? 당연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반론을 좀 해보자면, 일단 이 3.0 엔진 자체가 조금 탱크 엔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엔진이 크게 막 말썽을 일으키거나 누유가 엄청 심하게 일어나거나 사실 그런 엔진은 잘 아니에요. 그리고 아우디랑 호환돼서 아우디에 고질병들이 많으니 이제 포르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사실 세팅값이 다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우디보다는 좀 더 완성도가 높다라고 봐지긴 합니다. 그리고 또 유지 보수를 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아우디 제품들이랑 호환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체 보증이 끝난 차량들은 아우디 부품이랑 호환을 하면서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도 벤츠, BM, 아우디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또 한번 도전을 해보고 타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그게 지금 이 시기쯤인 것 같다 싶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긴 했습니다. 이제 뭐 키로수를 5만 킬로 정도 좀 작게 탄 차를 타려고 하면 아직도 이제 뭐 7천 중반대까지 이렇게 넘어가면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이면 E클래스나 5시리즈 새 차를 살 수 있긴 하거든요.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르게 하거나 관점을 좀 다르게 본다면, 그리고 좀 정비가 잘 돼 있는 차들이나 관리가 잘 된 차들을 산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좀 뭔가 시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번 포르쉐의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또 뒤로 가서 보셔도 별로 다른 게 없거든요. 뒤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후면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1년씩 정도 차이가 나니 큰 차이가 사실 날 것도 없지만, 포르쉐는 사실 옵션으로 범퍼에 대한 임팩트를 주지 않는 이상 사실 또 그렇게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관적인 부분은 앞범퍼에 힘을 좀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휠에 좀 힘을 줄 수 있는 거 말고는 크게 임팩트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르쉐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인디 오더로 옵션 하나부터 10가지 자기가 컨택을 해가지고 옵션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을 자기가 맞게끔 세팅을 해서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포르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호하는 옵션들은 조금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르도 레드 같은 색상의 실내 색상을 좋아하시고요. 색상도 검정이나 흰색 같은 것들을 좋아하시긴 합니다. 그리고 휠이 이제 비싼 걸로 가면은 700~800만 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한 5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휠들로 세팅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휠들도 크게 차이점이 많이 없긴 해요. 중고시장에서는 특별히 비싼 고급 옵션을 넣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외관도 다 비슷한 느낌들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을 리뷰하는데 좀 더 의의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실내도 살짝 보러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포르쉐 안에 타보시면 기본적으로 딱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실내 색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보르도 레드, 사실 가장 선호하는 색상인 것 같긴 해요,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 레드 색상이 들어가면서 가죽에 대한 마감, 이런 부분, 스티치 부분들이 이제 잘 마감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딱 눈에 들어오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핸들에 카본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그 다음에 여기에 스포츠 모드들을 바꿀 수 있냐 없냐, 크게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확 들어오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가 아까 결국에는 가장 저렴했던 5천만 원대 차량이거든요. 사실 안에 뭐 엄청 막 오래된 차량 같다, 엄청 디자인이 구형 느낌을 준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사실은 오늘 이 차를 더 리뷰해보고 싶었던 거긴 하고요. 포르쉐 상징이라는 크로노 패키지랑 그 다음에 여기 사운드에 옵션이 어떤 브랜드가 들어갈지 정도만 체크를 하면 포르쉐 기본 옵션들은 얼추 만들어진 것 같긴 합니다. 옆에 차 넘어가서 옆에 차도 실내 한번 리뷰해볼게요. 일단 베이지 시트 색상이 또 눈에 확 띄는데요. 굳이 제 생각이지만 베이지 색상이 시장에서는 또 두 번째로 인기가 좀 좋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가성비 때문이라고도 좀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우레탄으로 마감이 되어져 있긴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포르쉐의 좀 고급스러움을 떨어뜨린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긴 하죠. 그리고 핸들이 카본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옵션들이 되게 좀 많이 나뉘긴 하거든요. 와, 뭐 엄청 다르다를 잘 찾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연식 키로수 같은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제는 포르쉐를 한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일단은 아까 전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으로 다시 넘어가기 전에 일단 기존 차량들을 좀 더 리뷰를 해보자면, 또 금액 차이가 사실 많이 나서 되게 저렴하게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이유들을 또 한번 얘기 드려보자면, PD님 이 라이트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이 라이트 이쁘죠? 사실 포르쉐의 상징성이라 하면은 개구리 모양의 느낌도 있지만 4발짜리 라이트가 임팩트 있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라이트보다 이 라이트가 좀 더 비싼 라이트이긴 하거든요. 옵션이 들어가는 라이트예요. 얘도 4발이고 얘도 4발인데 자세히 보시면 뭐가 다르냐면, 얘는 4발짜리 알이 좀 작고요. 기본 라이트입니다. 얘는 4발짜리 라이트가 좀 크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사실 이런 거 말고도 안에 디테일들이 좀 다르긴 한데 육안으로 딱 봤을 때는 그 정도 차이긴 해요. 그래서 이 라이트를 저희 중고 시장에서는 적어도 한 또 400~500 정도의 가치를 쳐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신차가가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중고 가격에서 좀 다를 수 있다. 사실 이 부분도 당연히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포르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보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휠도 보시면은 피디님 어떤 휠이 더 이쁩니까? 제가 봤을 땐 검은 차량이 더 이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PD한테 뭐가 더 이쁜지 물어봤던 건 빠르게 대답하고 틀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재미요소를 좀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보면서 정답을 맞춰버리니까 할 말이 없긴 해요. 근데 사실은 또 되게 자세히 봐야 이게 좀 더 이쁘다는 느낌 들 정도로 기본 휠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포르쉐 휠들이 전부 다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휠보다 이 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50만 원 정도 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옵션가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라이트나 휠 때문에 굉장히 또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저희 같이 또 차를 잘 알고 포르쉐를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 딱 봐도 다른 차입니다. 라이트가 완전히 다르고 휠이 완전히 다르고 사실 이런 부분들로 차는 외관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싶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포르쉐 파나메라 971 페이스리프트가 된 버전으로 이제 와서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할게요. 피디님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저도 처음에 이거 찾을 때 뭐지? 할 정도로 찾기 힘들었거든요. 첫 번째 외관상에 보시면 범퍼가 다릅니다. 범퍼가 뭐가 다른지 그냥 딱 확연히 알기 쉽게 얘기하면 보시면 이제 이쪽 라인이 빛에 반사가 됐을 때도 굴곡이 있고 아로가져 있는 부분들이 딱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 와서 보시면 빛이 반사됐음에도 불구하고 굴곡되어 있는 부분과 아로가진 부분들이 확연히 티가 안 납니다. 이 범퍼가 좀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범퍼고요. 밑에 이제 데일라이트 쪽에 보시면은 한 줄이고 두 줄이고 있는데 페이스리프트라기보다는 이제 스포츠 범퍼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 전기형도 이제 스포츠 범퍼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 이 부위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발광이 조금 다르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로 와서 보시면 테일램프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옵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테일램프가 다르긴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면 이 테일램프는 지금 쭉 보시면은 이쪽으로 해서 딱 끊기면서 이게 통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테일램프가 좌측이랑 우측이 따로따로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신형은 테일램프가 쭉 돌면서 통짜로 하나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사실 이 부분이 좀 다르긴 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범퍼가 다른 부분은 이 모델 자체가 4.0 터보 S 모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뒷범퍼 부분은 다를 거고요. 이 부분 말고는 또 이제 크게 사실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실내 부분은 뭐가 다르냐고 한번 또 들어가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모델에 와서 한번 타보면요, 뭐가 다른지 봤을 때 실내 색상의 컬러가 달라진 거라서 느낌이 달라지게 보일 수는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실내 색상에 옵션을 넣어서 사실 느낌이 달라지는 건 거지 이게 달라진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핸들이라든지 센터페시아 쪽, 그 다음에 시동을 걸어봐도 마찬가지겠지만 PCM 쪽도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여기서 좀 의아한 게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버튼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20초에 부스터 같은 느낌으로 좀 더 출력을 끌어올려주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 한번 잠깐 제가 시동 켜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모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요. 이런 데서 쭉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달리시다가 이제 버튼을 한번 탁 누르면 20초 동안 부스터 같은 느낌으로 좀 더 출력을 끌어올려주는 기능이 생기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 것 같고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전체적인 총평 마무리를 좀 해볼 건데요. 나가시죠. 전체적으로 포르쉐 파나메라 971 모델 세 가지를 좀 비교 분석해보고 리뷰해봤는데요. 1억 7천만 원이 넘는 차량입니다. 5천만 원이 좀 넘는 차량이고요. 여기는 7천만 원이 좀 넘는 차량인데요. 왜 제가 이 차 세대를 리뷰하려고 했는지 이제 아실 분들은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디테일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포르쉐 매니아 분들은 딱 보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긴 했어요. 뒤에 테일램프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디테일을 살리면서 신형임을 확실히 두각을 드러내게 한 반면 시간이 지나도 포르쉐의 명성을 계속 느낄 수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달라지지 않게끔 계속 끌고 오는 이 부분들에 대한 시각도 바라볼 필요는 있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 중고차 시장에서는 예전에 벤츠가 풀체인지가 됐을 때 혹은 페이스리프트가 됐을 때 같은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르게 나온 시절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의아한 부분들도 있었고 BMW 역시도 사실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를 할 때 이게 같은 차량이 맞나 싶은 느낌이 확 들게끔 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포르쉐는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 아이덴티티의 디자인을 절대 버리지 않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고 그 다음에 연식이 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차를 사서 운행함에 있어서 크게 사실 이질감이 없는 매력이 있는 브랜드인 것 같긴 해요.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는 앞으로 좀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우주방어 포르쉐도 결국에는 금액이 많이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BMW, 벤츠 중고차를 좀
즐기시는 오너분들한테는 다가갈 수 있는 차량이 된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문득 제가 저희 전시장을 지나가다가 2차 세대를 딱 보고 탁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PD님 불러가지고 바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청자분들한테도 꼭 알려주고 싶은 지금 중고차 현 시장의 포르쉐의 포지셔닝을 말해주고 싶긴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